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이유 두 번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가의 성장은 물론 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미래에 대한 만반의 준비, 기술 개발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세계 탑클래스 수준인데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주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라도 장기 투자를 하면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앞에 좋은 주식,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주식이라는 말이 생략된 것이죠. 정확하게 좋은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면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가 맞습니다. 화면에서 좌측은 2010년 11월 30일 기준 코스피 상위 탑10의 시가총액입니다. 우측은 제가 오늘자 기준 시가총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2020년 4분기부터 시작된 대상승장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자리 걸음, 심지어는 주가가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10년을 장기 투자했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2010년부터 2020년 상승이 있기 전까지 우리 한국 시장은 그 어떠한 시장보다 상승하지 못했는데요. 2010년부터 2020년 이 10년간 미국의 S&P 500은 250%를 오르며 연평균 13.7%의 성장을 한 반면 코스피는 연간 평균 7%를 성장했습니다. 어라? 생각보다 코스피 성장률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함정이 있습니다. 10년간 삼성전자는 연평균 16%를 성장했고 이러한 삼성전자를 제외한 평균 성장률은 기껏해야 3%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우량주라고 무턱대고 사서 장기 보유하면 수익이 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전과는 달리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는 주린이 분들 중에서 서학겜이라고 해서 아예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시장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한 기업들이 최소 50개 정도는 되고 배당 성향도 높아서 장기 투자하기에는 매우 안성맞춤이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와 경쟁 상대로 자주 언급되는 인텔이 미국 시총 24위이며 1위의 애플의 시총은 우리나라 전체 시총, 즉 코스피와 코스닥을 다 합쳐봐야 겨우 비벼볼 수 있는 수준으로 그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꾸준한 연평균 16%의 성장으로 우량주 중 미국 시장을 유일하게 아웃퍼폼한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비 평균 PER보다 많이 낮은 16배 정도로 30배에 육박하는 TSMC, 애플과 비교해도 많이 낮은 상태인데요. 영원한 디램 3등 마이크론의 21배와 비교해도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대만을 반도체 제국으로 만든 TSMC의 저력은 알겠으나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밀리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에서는 밀리나 매출에서의 그 크기가 훨씬 큰데 PER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것은 심각한 저평가가 맞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자체의 이유보다는 우리나라의 저평가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평가로 인해 향후 기대 성장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한데요. 오는 6월 MSCI가 분류하는 선진시장에 한국 증시가 편입되면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선진시장 편입 시 기존 신흥시장 대비 최대 61조 원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코스피 시총의 29%의 비중을 가진 삼성전자도 비율에 맞게 매수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최대 27.5%가 상승하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와 맞물리면서 시장을 뛰어넘는 역대급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더구나 반도체의 영업이익이 실적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미래 산업의 쌀인 반도체는 망할 수가 없는 항상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디램의 가격에 따라 향후 파운드리 사업에 따라 이익은 오르고 내리더라도 수요가 지속 늘어날 것이기에 미래가 밝죠. 또한 이미 반도체는 물론 IM, 가전 등 각 사업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높은 비중의 R&D 투자로 각 사업부별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격전지 미국에서의 특허 등록 및 출원에서도 매년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삼성전자와 R&D 협력을 해왔고 얼마 전 2나노 반도체 개발에 성공한 IBM도 2위인데요. 이렇게 특허만 수로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 3대 국제 표준화 기구 선언 표준 특허 현황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젠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표준 특허가 2016년 519건으로 세계 5위였으나 약 6.4배 증가한 3,344건으로 세계 1위를 했는데요. 이중 기관별로는 세계 1위가 삼성전자로 2,799건인데요. 2위인 미국 전체 표준 특허 수는 2,793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전체 표준 특허보다 더 많은 표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표준 특허가 왜 중요하냐? 잠깐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 반드시 쓰이게 되는 특허 기술을 일컫는 것인데요. 이는 국제기구의 표준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낼 때 이 특허를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특허 중에서도 최상위 특허를 말합니다. 이것의 좋은 예는 퀄컴이 CDMA 기술 표준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처럼 오늘날 모든 이동통신은 CDMA 상용화 기술에 대한 특허 사용료를 퀄컴에 내고 있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애플 아이폰 할 것 없이 말이죠. 이러한 국제적 표준 스탠다드의 특허가 바로 표준 특허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표준 특허를 미국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삼성전자의 잠재력, 좀 믿기지가 않죠. 이쯤 되면 허풍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미래가 이제 조금 보이십니까? 이처럼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미래기술 발전과 향후 산업의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는 표준 특허에서조차 멱살을 잡고 1위로 올려놓는 기업입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주가는 항상 시장의 유동성, 과열된 심리에 따라서 정신없이 출렁이었습니다. 일봉을 보면 이런 무슨 개잡주가 있나 싶죠. 월봉과 10년 차트를 보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름답게 올라가기 때문이죠. 해외 주식처럼 K2 등반하듯 올라가지는 않지만 뭔가 한층 한층 밟아서 다지고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어제보다 외국인 지분율이 54.31%로 더 떨어졌습니다. 빠진 만큼 나중에는 더 가파르게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MSCI 편입되면은 지분율 빠진 것 이상으로 더 빠르게 들어올 것인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과는 달리 MSCI 신흥시장에 잔류가 되면 횡보가 더 길어질 수는 있으나 2, 3분기 예상 실적에 따라 모든 증권사가 전망치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행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